5학년 친구들, 앞에 있던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이효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이효리가 표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집에서 폐인처럼 지냈었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이효리를 보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매일 술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신경 쓰지 않고 폐인처럼 생활하던 이효리가 지금처럼 다시 당당하고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지인이었던 김재동의 소개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난 이후로 그녀의 삶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죠. 사람들이 몇 년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이효리가 그때 무슨 정신과 상담이야. 그런 건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됐어. 라고 생각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의 멋진 이효리의 모습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과 상담 그 자체로 인해 그녀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죠.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그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밝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그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이효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진정으로 행복한 게 무엇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내팽겨치고 있나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한테는 소홀한 마음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일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수업 시간 동안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다들 오늘 열심히 도덕 수업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긍정적인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태도였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일 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나 실패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생활, 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활. 자,
긍정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다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까 아까 보았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자, 이효리의 삶은 표절 사건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였나요? 표절 사건을 겪은 직후에 이효리는 어떤 생활을 했다고 했죠? 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동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청소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폐인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던 당시 이효리의 삶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긍정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긍정적인 생활이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효리의 삶은 긍정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효리의 삶은 긍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볼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나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본인이 좋아하는 요가를 하며 마음을 수련하고 무엇보다도 남들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효리의 삶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니 긍정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효리의 삶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자, 망가져 있던 이효리를 보고 지인이었던 김재동이 정신과 의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효리는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그동안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남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효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긍정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살펴봤던 이효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존감이라고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테스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자아 존중감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자신의 점수가 나온다면 나중에 까먹지 않도록 교과서 48쪽에 빈 공간,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48쪽 빈 공간에 꼭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적어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따 다시 만나요.